네, 질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산불 일환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당시 외교부 장관이던 강경화 장관께서 국회에서 박병석 당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 일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사드에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 하는 원칙과 하는 그러한 그 입장과 MD를 구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협력, 한미일 간의 군사 동맹 내지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 이런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와 유사한 그러한 입장을 천명을 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17년도 10월 30일 날 삼국 간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난관표 2차장하고 중국 외교부의 쿵시시한 이 차관복급인데요. 여기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총리님, 이 중요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런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 문제도 아마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주권적 상황이 움직였는데 이게 기록이 없다는 게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요구하니까 역시 이거에 대답을 못했거든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우리 주권이 움직였는지, 주권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에는 이 산불 일환이라는 이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아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띄워주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게 22년도 8월 20일 중국 왕원빈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산불 일환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 그랬습니다. 다음 띄워주시죠. 또 22년 7월 27일 중국 외교부의 자오라젠 이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새 관리가 과거에 장부를 외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총리님, 이거 주권 침해 아닌가요? 이 산불 일환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정부의 안보나 이런 국방의 차원에서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는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한미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하였고, 작년 8월에도 한중 양측 간에는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자 하는 공동 인식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저희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산불 일환은 우리의 주권과 우리 영토를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아주 날로 증강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정부는, 신정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싱하이밍 대사의 말도 참 우리가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 파악을 중국이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파악을 하는데 중국이 해야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전 주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이 지금도 마치 대한민국을 조공과 책봉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총리님 주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북한의 핵위협, 미사일 위협이 이렇게 점증하고 있고 세계적인 지정학적 차원에서의 문제가 계속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 산불 이란의 정책은 우리의 주권적 차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 두 장관을 보겠습니다. 한쪽은 강경화 장관입니다. 또 한쪽은 박진 장관입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삼국 간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박진 장관이 중국을 대한 이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북한행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자 안보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타협이 될 수 없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이고 원칙입니다. 우리 주권 우리가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총리님, 이러한 안보 주권 포기할 때 중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하시도록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중국에는 이렇게 주권까지 다 팔아넘겼던 사람들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는 IAEA와 11개국이 다 검증을 해서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국제 기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되는 거가 대한민국 주권이 침해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주권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염되었던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러한 철저한 과학 기준에서 안전하게 방류하도록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산불 이란에 대한 주권도 포기했던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물에 대해서 처리된 물에 대해서 나가는 거가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아셨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 그리고 총리님, 2020년도 10월 15일 날 원자력 연구원의 금동원 박사 그리고 황원태 박사 등이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디다 발표했느냐? 원자력 학회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원자력 학회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이 후쿠시마의 오염 처리수가 나왔었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는 논문을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논문이 게재가 되니까 압력을 가해가지고 철회 요청을 합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그리고 2020년 11월 12일 날 이게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구원이 박사들이 연구해서 그 연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가 이 논문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는지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규정이나 법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 압력 행사한 겁니다. 아니,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연구원에서 여러 명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러니까 왜 이거를 취소를 하도록 압력을 넣겠습니까? 반일 감정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 요청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이 논문 필요하시면 제가 방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응? 반일 감정에 편승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에? 내려놓으세요. 총리님,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감사를 하시든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논문을 학자들이 냈고 연구원 학자들이 여러 명이 냈는데 이게 약 한 달 만에 취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엄정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제 기준치를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됐든 공업용 폐수가 됐든 다 환경에 대해서 나가는 기준치를 만듭니다. 이건 국제 기준도 있고 국내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을 총리님 누가 만드는지 아시지요? IAEA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은 IAEA가 했고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전부 다 과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고 원자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국제 기준을 만들 때는 핵의학자를 비롯해서 생태학자, 해양학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100만 분의 1 정도의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준치거든요. 이 기준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입니다. 야당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치에 대해서는 다 인정된 거예요. 국제 기준 인정한 겁니다. 학자들이 제대로 알고 하세요. 네, 총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통일부 장관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이런 기준 만들 땐 말이죠. 다 그렇게 해요. 장관님. 네. 지금 북한의 탈북민이 지금 중국, 러시아 합해서 대략 얼마 정도로 지금 북한 국경이 이제 열리면서 이제 탈북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나와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지금 이제 난민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추정치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인권 보고관에 따르게 되면 약 2,000명 정도가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난민주의 협약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으면 강제 송환 금지 원칙도 중국이 지켜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탈북자 시설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대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북한 분들이 난민주의입니까? 아니면 형사범입니까? 중국은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에 대해서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정부는 그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외교관, 북한 외교관 모자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종됐는데 지금 모스크바에 구금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게 형사범으로 되어 있지요. 네, 난민 아닙니까? 정치적 망명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통일부와 외교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바로 다 처형을 당할 거라고요. 그래서 1988년에 비준해준 당사국들 간의 고문 방지 협약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든 중국이든 다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외교 통로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좀 고맙겠습니다. 협의는 되고 네, 있다라고 정부는, 알면 되겠습니까? 예, 정부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우리 국민들입니다. 통일부에서 앞장서셔서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 난민의 지위를 확보를 해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국방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푸틴과 김정은이 회담한다는 건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요? 네,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무엇을 협상할 것 같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움을 받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약이라든지 군사 물자 지원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유엔 지금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유엔 제재에 대한 법 위반이지요. 네, 분명한 위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부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도 뭐 관계되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이 무기를 포탄을 비롯해서 무기를 주게 되면 북한이 요구할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의 어떤 기술 지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그런 지원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다. 소형 핵탄두 그리고 핵잠 기술 또 실패한 우주 ICBM 기술 같은 경우 이런 걸 요구할 것 같고 또 식량을 요구할 것 같은데 특히 이 군사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 저희 예의주시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담을 통해서 북중러에 대한 군사 합동 훈련도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제안이 되고 있고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안보 지형에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를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시죠? 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성과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봐보면 중국의 팽창주의나 북한의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중러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가 철저하게 주시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에서 50대 50의 등거리 외교, 50대 50의 등거리 외교, 균형 외교라고 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뭐 과거 이론적으로는 그런 주장이 있지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략을 받았을 때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을 그런 나라를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워싱턴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필요한데 후속 조치는 어떤 걸 하셨습니까? 저희 군사 분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일 간 좀 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단연간 훈련 계획 수립 등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한 후속 계획이 실행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삼축 체계를 우리가 지금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재래식 무기지만 북한의
핵을 비롯한 이 기지들을 분명히 파괴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서 독자적 작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전략사령부를 우리가 함께 만들 때에 우리가 작전권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있어야 북한이 미국만 이 작전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이 두려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략사령부에 대한 운영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전략사령부의 어떤 지휘권이라든지 운용 개념 이것은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다만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서로 원활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수함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핵잠에 대한 걸 필요한데 이 핵잠이 필요하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이 핵 폐기물에서 축출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 푸틴하고 회담을 하면서 핵잠에 대한 것들을 이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만약에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의 핵잠 개발을 위한 그런 협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NCG가 바로 이런 거 협의하는 거 아닌가요? NCG는 약간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올바른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첨단에서 한치의 추호도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